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주식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다와 S&P 500도 5월 20일경에 세웠던 장중 고점까지 넘어서면서 정말 사상 최고가다운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그래도 강보합세 정도의 모습인데요. 전일 소폭 빠졌었고 또 코스닥은 막판에 하락 전환했었는데 오늘 아침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뉴욕에서도 IT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표도 고용과 제조업 관련해 모두 좋은 편이었거든요. 자, 우리 시장의 오늘 특징적인 흐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태양광주가 특별히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실적 시즌 바로 코앞에서요. 통신 섹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알아보죠.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유가를 만에 외국인들이 현물도 팔았었고 선물도 동반에 정리했지만 오늘 아침에 선물 쪽 매도가 장 초반치고 크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수급 살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코스피 쪽에서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물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순매도 포지션,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거래일에 이 새벽 시장에 미국 시장이나 뭐 좀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미국 시장이 너무 경제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잘 가는 느낌은 있는데 경제 지표가 좋으면 항상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또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반등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긴 분명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시각각 나오는 이벤트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 플레이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는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에는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나 장애물들이 많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이 물론 순매수 포지션과 순매도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좀 구축하는 어떤 이 수급 쪽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부분들은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선물에서는 순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단 대형주 쪽에서 기관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채우려는 느낌이 있는데, 역시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운수장비 업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운수장비 업종은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좀 터닝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기관이 많은 양을 담아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소폭의 좀 참여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주말도 좀 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이 오늘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는 조금 최근에 딥커플링 되는 모습, 오히려 중국 시장, 일본 시장과 좀 커플링이 많이 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도 일단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중국 경제나
경제나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순수하게 국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당분간 기관도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 쪽에서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현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거래인, 3거래인 정도 연속적으로 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채워주는 모습인데 일단 장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포지션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일단 장이 어느 정도 완전히 좀 터닝 될 수 있다. 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보다 국내 시장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수급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개인들이 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이 개인들이 포지션 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통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개인이 포지션을 구축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약간 상반되는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좀 구축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외국인의 포지션과 개인 포지션을 좀 반대로 보자면 그렇게 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에가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수급 쪽에서 많이 풍겨진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외국인 기관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이 없는데 개인만 시장에 대한 어떤 좀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과 뭐 상관없이 무조건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역시나 이 자산의 규모, 자금의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정면으로 대응해서 과연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히려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지는 또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는 곧바로 전략을 좀 들어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 지금 시기 자체를 논하는 것도 이루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부양을 지속하겠다. 발언이 다시금 확인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이것에 더 집중도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망하다고 얘기하셨던 차주선, 특별히 바이오, LED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이 바닥, 그러니까 외국 시장, 선진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국내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지만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안 하고 오히려 하방과 상방을 모두 막아놓는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상황들이 국내 증시가 선진 시장보다 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은 좋은데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물을 좀 매수할 때는 선물로 좀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또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할 때는 또 현물 쪽에서 물량들을 좀 줄이면서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역시나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상방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 계속 답답하게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계속 전진이다. 우리는 전진이다. 뭐 외국인 기관 덤벼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과 정면으로 싸운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덜한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그건 구축해놨던 상방에 대한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도 좀 대비를 해 놓으시고 위에도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인과 이 기관 외국인의 어떤 이 소극과 적극성의 어떤 중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벤트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는데 일단 코앞에 닥친 이벤트는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일본의 주말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탓인지 오늘 일본 니케이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5,000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에 관한 어떤 우리 과장님의 의견 그리고 전망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종합적인 전략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항상 불안한 게 이 양적 완화 축소가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이 버냉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축소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 상승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을 좀 버리시라는 말씀 그리고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디커플링 역시나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쪽은 역시나 이 참의원 선거 집권당에 대한 이 대외 파급력의 상관관계 주목해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집권당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사실 이 엔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선거를 앞두고 일단 엔화가 좀 100엔을 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엔화가 100엔을 넘으면서 엔저가 지속된다면 역시나 국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인데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아시아 한머니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이 아닌 기대감이 더 큰 일본 시장으로 흘러간다면 역시나 국내 증시에 좀 충격은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반응보다는 단기적인 좀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대응과 종목의 선별성이 굉장히 더욱 중요해졌고요. 관심 업종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운수장비의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 근데 자동차 업종은 역시나 엔화 환율을 좀 보면서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과 LED 업종 계속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특별히 오늘 또 타이어가 굉장히 좋고 조선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빅3 외에도 조선 기자재 뭐 너무 풍력까지 지금 바람이 좀 불어나는 것 같고 바이오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속 좋습니다. 오늘 LED도 다시 시작인데 특별히 자동차는 아까 엔화가 다시금 돌아설 경우 약간 우려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자동차 내부에 어떤 종목이 있다면요. 예, 역시나 완성차 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훨씬 더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부품 업체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모비스나 만도 같은 부품 업체들이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훨씬 더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이 부품주 쪽 자동차 부품주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 이유가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이제 글로벌리한 회사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비단 국내 내수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거의 내수와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눈에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팁까지 감사합니다.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수급과 전략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 관련된 전략까지 들여보는 시간이죠. 두 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어제는 다시 이제 선물을 팔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있긴 한데 매도 규모가 장초반 기본 1000계약이 넘었던 패턴을 감안했을 때 오늘은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간 본다라고도 얘기하던데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메이저들 자체의 관망 수급 출발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해외 증시 선진시장 쪽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옵션 만기의 강한 상승세 이후에 개인들이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상방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들 포지션 자체를 쉽게 표현해서 깡통을 빨리 만들어내고 진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은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관망세 추급이 출발되었고 외국인들 정말 지금에서는 외국인들의 키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기관이 자금을 쏜다 하더라도 현재 기관 쪽에서 할 수 있는 점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은 금융투자만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시장을 방어를 한다. 글쎄요. 별로 믿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이 만약 슈팅이 나가게 되면 뻔한 대로 금융투자는 또다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겠다라는 거겠죠. 자신들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기관이 기관다운 플레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투신 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에서 신규 누적 포지션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일단은 긍정으로 보자.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파생시장 쪽에서는 투신을 좀 믿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 진바닥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과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개인들의 공격적인 상방 포지션 구축, 이것이 두 박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정 양상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현물에서 두 가지의 징후를 가지고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전 출발과 함께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로 저희 샘플러스에서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뒤도 보지 말고 매도로만 일관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난 수요일 오후장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긴 한목상으로는 이것은 주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콜옵션 쪽에서 개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자체로 보면 개인들 또다시 콜옵션 증가죠. 풋옵션 대비해서 보면 또 증가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갖게 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어제와 같은 양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출발. 이 매도 출발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자체에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장 이제 선물시장 대응 전략은요. 앞에서도 결론을 내드렸지만 시간적인 눌림 조정 구간이다. 어제와 같은 전략입니다. 어리석게 지금 현재에서 매수 잡아야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은 주초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뚱땡이, 창백한 뚱땡이가 어제 아침에 나왔던 게 오늘도 초반부에 나왔습니다. 이게 속임수, 뚱땡이 자체가 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현재 이제 중요한 자리를 거의 터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1차에 대한 하단 브레이크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리바운딩 자체의 가능성은 좀 점쳐지고 있다. 위쪽으로 기술적 반등이지만 여전히 고점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최종 체크해드리며 오버랩을 감안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245.10을 설정하고요. 중간 밴드 243.2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241.45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45 지금 65라고 나왔지만 요 밑에 45입니다. 45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종가상 깨지면 아쉽지만 여러분들 아마 현물 쪽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말 시장이 깨끗하게 위로 슈팅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는 고점 매도 전략으로 계속 응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메이저들이 관망하고 있는 이 선물 쪽에서도 어설픈 매수는 금물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업종별 2분기 실적 점검, 오늘 마지막 난으로 통신업종 확인해 볼 텐데요. 올 들어 상반기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통신업종 2분기 실적도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2분기 성적표는 어떨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의 실적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실적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은 LTE 가입자가 증가하고 또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5,40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는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보다는 31%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KT의 경우 유선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은 3,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8%, 1분기보다는 6% 성장이 예상됩니다. LG U+는 가입자당 순이익 상승세에 힘입어서 무난한 2분기 성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1,370억 원으로 1분기보다는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는 25%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1분기보다는 1.2% 정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K증권의 이동섭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분기 통신업종의 실적 결국 소폭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실적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초에 1분기에는 마케팅 경쟁이 좀 심해지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과징금과 순차적인 영업 정지로 인해서 2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경쟁이 완화되고 비용이 줄면서 이익이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지난 2분기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다 하회하게 될 텐데요. 이미 언급된 대로 SK텔레콤이 좀 가장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KT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2분기 초반에는 약 4천억 원대까지 봤었다가 최근에 3,50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소폭 좀 미달하는 그런 실적을 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원래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200억을 좀 넘을 것으로 봤었는데 원래 2분기 때 계약이 하나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입니다. 근데 그 계약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이 되면서 2분기 때 그 수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다만 3분기에는 이렇게 되면 2분기 것을 소급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SK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KT는 좀 아쉽고 LG는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 8% 이상 내렸을 때 통신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6% 이상으로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신규 매수 자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3분기 하반기에는 결국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다 보시는 건지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통신 서비스를 업종 지수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50일 수익률이 49%가 넘고요. 지수 대비해서도 51%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퍼폼한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LTE 가입자가 늘면서 매출이 늘었고요. 최근에 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그 타 업종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업종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고 있어서 통신 업종이 좀 대안주로 분류되면서 굉장히 지수 대비 수익률이 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분기나 4분기에도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은 되겠지만 그 속도가 좀 느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통신주들이 여전히 실적을 좀 잘 낼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LTE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 증가하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속도도 같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최근에 그 요금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매출 증가 속도는 우리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외에도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저가 매력이 좀 많아진 섹터들이
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외부 환경은 좀 비슷하겠지만 3분기는 그 통신업종이 다소 좀 슬로우한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다만 4Q에는 우리가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KT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저조했는데요. 현금 배당을 약 2,000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통신업종 전반에 그 배당 관련한 매력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꼽으셨는데요. 목표가와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KT 탑픽 종목에서는 제외됐었는데요.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가 실적 프리뷰를 한 게 7월 5일인데요. 지금 한 열흘 좀 넘게 지났는데 그때 그 기간에 제시되었던 목표 주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자료에서는 SKT와 LG유플러스를 이제 그 탑픽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 탑픽이 아닌 그 KT는 여전히 제가 제시한 44,000의 목표 주가에 아직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SKT나 LG유플러스보다는 KT가 좀 가격 매력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44,000원을 KT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 KT만 7일간의 영업 정지를 받았고 다른 업체들은 그 과징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KT의 주가가 많이 안 좋았다가 실제로 어저께 확정이 되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KT의 주가가 좀 일부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향후 뭐 한 분기 정도 본다면 KT가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이동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낙폭이 2%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하락 반전된 이후 1860선대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꼭 이러면 코스닥도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역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가운데 특징주로 몇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예요. OCI와 오로라, KT스가 보입니다. OCI 등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아주 장 초반부터 급등했었죠. OCI는 상한가로 출발했었는데요. 중국에서요, 한국산 그리고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 우리 한국산은 그러니까 세 매기는 것 자체가요. 미국에 비해서 세금 자체가 세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로라, 캐릭터 사업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창조경제 핵심 사업 수혜주다라는 분석 때문에 오늘 두 자릿수까지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KT스는요, 중국 관광객이요, 이 은령카드하고 이제 사업 제휴를 맺으면서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수혜주 분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주 보시죠. AJ 렌터카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대 글로비스 정도가 눈에 띕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좀 오르는 것 같더니만 다시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외국인 매수 상위 1위 종목이었었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일단 뭐 19만 원대 돌파 바로 코앞에서 약간은 좀 주춤하고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AJ 렌터카는 나흘 만에 좀 빠지는데 앞선 3일 연속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좀 보여지는 것도 같네요. 네,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으로 가볼까요?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OCI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상승 출발한 뒤에 상승폭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그 반덤핑 과세 관련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와중에 반사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어제 중국이 이제 미국산 폴리실리콘 그리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OCI가 2.4%, 미국 경쟁사들이 53에서 57% 관세율을 맞을 것으로 부과 예정되었습니다.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폴리실리콘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OCI 같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가 폴리실리콘 소요량의 60% 정도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산 비중이 34% 정도로 높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그 파이는 이제 OCI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 지금 3월 하락 추세 시작점이 18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목표가는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한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럼 추세가 이탈이 되니까 손절 보시고, 편입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많이 떠가지고 가고 있지만 혹시나 눌림목 발생이 되면은 16만 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 사업 지원 정책 최선호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금일 거래량을 좀 많이 수반을 하면서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창조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한 9천억 정도 규모로 창조경제 콘텐츠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오로라 오늘 많이 이것도 역시 떠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3,500원, 손절 가격은 1,200원, 편입가는 1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S 알아보겠습니다. K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KT 투어리스트 리워드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대표적인 카드사인 은영카드라는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이 리워드 서비스를 이제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놀림목이 좀 진행이 되다가 전일부터 대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요 저항대들이 돌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코리안 패키지 서비스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아직 당장 시행은 아직 안 했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다 하면서 현재 이제 주요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700원. 편입가는 5,000원 부근, 지금 현재 4,955원이니까 요 부근부터는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오늘 세 종목 정도 분석해 주셨는데, 뭐 오로라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OCI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눌렸을 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네요. 업특징주 분석 원상준 대리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볼까요?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J 렌터카부터 분석 시작해보죠. 네, AJ 렌터카 전일 나름대로의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추세 전환 중에 이제 눌림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지금 한 50원 정도 지금 빠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12,000선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12,000선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기존에는 이제 12,000선이 저항으로 좀 여겨졌었는데 지금 이제 강력한 지지로 이제 12,000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12,000선 정도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바닥에서 계속 외국인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외국인 매수가 나왔죠. 17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지금 하락한, 지금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멈춘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만약에, 지금 28,000원, 한 500원 정도 수준, 정도 되면은 일단 매수가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28,000원 깼을 때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반도체 글로벌 업계 3, 4위 회사들이 이제 합병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는 희석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비스는 다소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외국인이 지금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매수, 근데 이제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일관하면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이제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다는 점. 예, 오늘 뭐 주가에서도 말해주고 있겠죠. 그 완성차 업체들 계속 주가 좋은 모습인데 글로비스를 눈여겨볼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계속 호조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호조에 따른 이제 물류량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3분기에 현대제철이 3고로가 오픈이 됩니다. 3고로는 보통 1고로에 400만 톤 정도의 이제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2고로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3고로까지 하면 대략 한 1,200만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한 대당 보통 1톤 정도가 들어가니까 뭐 추가적으로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현대제철 고로 완성에 따른 글로비스의 이제 물류량 증가도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유의하시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19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글로비스는 기관 수급을 잘 보시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AJ 렌터카도 이제 12,000원이 지지선이 된 것 같다.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주 분석 최희승 차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개장을 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개장한 듯 보입니다. 전일 1%가량 내렸었는데요. 오늘 0.3% 정도 뛰면서 2030포인트 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전일 보니까 부동산 가격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도신가 빼고 다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조정이 의외로 연속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집값 분석부터 결과 전해주시죠. 예, 지금 6월 70대 도시 주택 가격이 16.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70대 도시 중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5개, 그리고 부합세가 2개였고 상승한 도시가 63개였었는데요. 최고 상승폭은 2.4%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의 부동산 긴축 기조가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부담감은 증시의 큰 부담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다행히 이러한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수출 지원책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재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재정 확대 정책 발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담감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하반기에는 소비가 꾸준한 회복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지표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최근 추세 움직임을 보았을 경우에 2000선에서의 지지는 될 것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좋았었는데 이번 주 후반 들어 좀 약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소폭이지만 오르는 모습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 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요, 갑자기 조금 오전장 들어서 잘 올라가던 주가 흐름이 또 급격하게 또 빠져버립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 버냉키 효과가 어디가 버렸습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좀 수급적인 부재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수급상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시장 버냉키 효과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좀 모멘텀을 굉장히 주목해주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 지금 살펴보면요. 자, 외인들이 현재 1,000억 이상, 1,200억 가까이 매도세가 잡혀집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져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89억, 그냥 사지도 않고 있네요. 관망하고 있습니다. 물량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틀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왔던 연기금조차도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60억 정도의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코스닥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역시나 동반순 매도가 나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급 굉장히 좋았던 기관들 역시나 소폭 매도가 잡히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긴 하네요. 자, 5장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외인들의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막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아예 돈의 쏠림 현상이 약간 조금은 미국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주들 중심으로 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죠? 어제 추천드렸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추천드리는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홀딩 하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5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89전 58승 31패를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 한일이화, 캠트로닉스, 로만손,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고요. 큰 폭의 하락은 다 없습니다. 조금씩의 소폭씩의 하락이 조금 오늘장에 갑자기 장이 빠져주면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1.5% 정도 빠지네요. 저희가 29,0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뭐 고가 29,35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줬는데 약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포인트 자체, 이 바닥권의 라인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 어제 같은 장에서는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 종목을 샀단 말이죠. 얼마나? 170만 주의 물량을 외인들이 샀습니다. 외인 4일 연속, 나흘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꾸준하게 증가 추세로서 외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잠깐 살펴보자면요. 오늘 외인들 매도가 뭐 32만 주가량 현재 잡혀주고 있어요. 소폭이나마 조금은 어제 올렸는데 오늘 안 오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걱정하시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3만원 이상까지 무난하다. 충분하게 한 32,000원 라인, 고점 라인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둘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진 기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유진 기업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유진 기업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최근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조금 이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2분기 실적 역시 1분기 때 흑자 전환한 거 이후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이마트 판 거, 그 자금을 이용해서 재물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든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이마트 매각 대금 아직 잘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지금 1차적인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죠. 바로 골드크로스 초입 딱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안정적인 추세를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3,600원, 3,700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체크하셔야 되고,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자, 수급 상황이 최근에 좀 기관들이 띄엄띄엄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량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그리고 또 하나 기타 법인 쪽도 해서 전반적인 매수 자체가 띄엄띄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오로지 개인들 물량만, 자, 한 달 동안 개인이 32만 주, 하루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팔아 제끼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기관이, 외인이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와줬고요.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유진기업 목표가는 제가 현재가 매수 아직 3% 정도 잡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좀 더 크게 간다면 3,600원 정도까지도 노려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애플에 대한 기대감, 삼성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이 지금 시장에서 퀘스천 마크를 받았습니다. 물음표를 딸랑딸랑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도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고 130만 원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퀘스천 마크가 사라진 순간 삼성전자가 다시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인터플렉스는 또 애플 쪽에 매출도 많죠. 애플 중저가 폰에 대한 기대, 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받침이 됐지만서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바닥권 라인을 이어가는 듯 그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바닥을 천천히 이어보자면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지금 시점이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가져온다면요, 단기적으로는 48,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요,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 그러니까 역시나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서서히 다시 빼먹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는 거죠. 이 점을 인식하시고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리냐면요, 오늘은 유진기업을 제가 추천드려볼게요. 자, 유진기업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이고요. 차트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2분기 실적 유진기업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현재가 3,245원인데요. 자, 3,245원 부근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3% 잡았지만서도 얼마까지? 3,6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저희는 단타를 칩니다. 3%만 봅니다. 여러분 목표가 3% 잡고서 좀 대응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3,100원 라인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대되고요. 수급적으로 다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이마트 매각 자금 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유진기업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미윤이었습니다. 텐스타 김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강 후약이네요. 오늘 시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코스피 역시 하락폭 키우니까 코스닥 같이 하락 반전 됐습니다. 외국인들 결국 선물 계약수가 한 1,600계약 이상으로 빠르게 또 매도 계약수를 늘리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860선 중반, 코스닥은 540선이 다시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잘 버티고 있는지 리뷰해보죠. 오늘 파워로직스가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었는데요.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사업도 하지만 얼마 전부터 카메라 모듈 사업, 스마트 모듈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 카메라 모듈 사업하는 파워로직스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완전히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PR 7배 미만으로서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파워로직스의 한번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정도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이제 7월에 이렇게 6월 말 7월까지 쌍바닥을 그리고 61선까지 올라와 있는 파워로직스. 오늘 시가가 2% 남짓 갭 상승을 하면서 6,500원에 형성이 됐었죠. 3.6% 어제 종가 대비 오르면서 시가 대비로는 한 1.6% 수익이 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약간 시장이 꺾이면서 같이 좀 상승폭이 줄어 시가 부근 혹은 시가보다 약간 낮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 대응은요. 우리 강정원 부장님의 말씀을 빌자면 한 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6,000원, 6,000원, 7,000원 기억하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이요. 이번 주말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오늘 15,000선을 니케이가 회복하나 싶었었는데 일본 니케이가 1% 넘게 갑자기 급락하고요. 우리도 수급이 꼬이면서 모두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 꽤 괜찮은 흐름 주 중반, 주 후반 보여지는 듯 했지만 일단 마지막 거래일에는 조금 더 눌리는 양상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